코인 시장을 처음 접하게 되면 누구나 다 겪을 만한 고민이 있는데 장투를 할 것인가, 단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는 단타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나 이 선물 거래에서 비트코인만 위주로 단타를 하는 편인데 장투냐 단타냐에 대해서 저는 단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이유부터 접근을 해본다면 단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고수익률을 바라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원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자꾸 발생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고수익률을 원하지만 어쩌다 보니 장투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물린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냅두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처음부터 장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약 6년 이상 지금 단타를 하면서 한 달 동안에 5만원으로 1억원까지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3가지 철칙에 대해서 한번 꼽아봤으니까 오늘은 이 노하우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는 이 거래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차 레버리지로 100배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드가 약 12,000달러 정도 되죠. 이 정도 규모를 거래할 때도 저는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근데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저보고 100배를 쓴다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교차이기 때문에 100배로 설정한다고 해서 엄청 위험한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진입을 할 때 이 수량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율을 어느 정도 사용하냐? 저는 100불 챌린지를 할 때 보여드렸던 레버리지는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를 보여드렸죠.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0,000불이 넘어가는 경우로 시드를 운영하게 된다면 5배에서 10배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불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2배에서 5배 정도를 추천하죠.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정가 자리를 찾아라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물 거래 입문을 잘못한 분들은 무조건 시장가로만 거래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가 자리를 찾으라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찾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1시간봉으로 보면 지금은 뭐 이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2번 지지받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자리는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갈 만한 자리를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봉에서 받고 이제 15분봉에서 보고 5분봉, 1분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자리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5분봉으로 보면 이런 구간이죠. 1분봉으로 봐도 이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런 곳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근거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매수 매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타점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만의 근거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런 근거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그때부터는 적정한 이런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지정가를 걸어둔 다음에 체결되는 것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이 방법은 좋은 자리를 기다리게끔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1% 수익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타 이야기할 때 가끔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변동성을 봤을 때 지금 1분봉으로 이 최근 움직임의 변동성을 보니까 1% 정도 됩니다. 지금 1%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의 변동은 평균적으로 잘 나오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잘 나오는 변동성이니까 그 정도의 변동성을 내가 자꾸 수익을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1%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인데 내가 5%를 먹겠다고 계속 포지션을 갖고 있는다면 5% 되기 전에 그 안에서 1%가 많이 보일 텐데 그럼에도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 5%를 한 번 먹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의 목표 있죠.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올리자. 이 궁극적인 목표와 좀 멀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1% 정도로 나와 있죠. 100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레버리지를 제외한 변동성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0.11%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제외한 변동성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0.3 정도 되면 포지션을 청산해 볼 만하며 1% 이상까지 이 변동성을 내가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언제든 청산을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단타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다면 이런 점을 좀 적용해 보세요. 이 점을 적용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 수익에 대한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매매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이 트레이딩에 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출금을 경험하라. 이제 입문을 해보셨다면 아직 이거를 꿈꾸기에는 좀 이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래를 해봤다면 이 수익과 손실을 다양하게 경험해 오고 계셨을 텐데 수익을 좀 봤다면 이 출금을 하는 것도 몇 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을 경험해도 내가 현금화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결국에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실현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 이 돈을 출금까지 해보면서 내가 뭐 평소에 못했던 뭐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즐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용해보면서 내가 이 트레이딩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잦은 수익률 경험처럼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쯤 출금을 하냐면 현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내가 1%를 먹는다. 그러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50만 원을 바로 그냥 출금을 해버립니다. 뭐 하루 단위로 하거나 뭐 이틀 단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이거를 매도하고 나왔을 때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출금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거래에서는 이 5천만 원으로만 또 거래를 하는 겁니다. 5천만 원으로 하루에 1%만 먹어도 50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드가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거에 맞게 또 출금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1시간봉 정도로 지금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안에서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찾아야겠죠? 차트 분석 공부하는 것은 제 채널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갈 만한 추세를 파악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으니까 상승 관점으로 롱 포지션 전략을 위주로 자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15분봉, 5분봉 이렇게 보면서 돌파한 그 구간 내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으면서 한 번 진입하거나 또는 2번 진입하면서 평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에 진입했으면 약 1%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이 익절에 대해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평소에 1%의 변동성 정도는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단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비교적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이틀 수익을 쌓고 자신이 설정한 이 출금 목표에 대해서 실천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 시드를 계속 늘리는 것만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강제 청산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이 수익 실현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잃을 수 있고 그 다음 매매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강제 청산이라는 위험도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타 거래를 적용해보는 것도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실제로 거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하우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